저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자 디자인 스튜디오인 오이뮤 대표 신소현이라고 합니다. OIMU는 One Day I Met You의 줄임말인데 약간 좀 과거 시점에서 우리가 만났던 대상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어본 이름이에요. 네, 두 명이 같이 시작을 한 브랜드이고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이너고 또 같이 시작했던 전민성 실장님은 디자인 외적인 모든 기획과 운영을 맡아서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디자이너 3명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하진 않지만 그 성수동 LCDC에 있는 그 매장 내 또 팀원들 있고 또 이제 포장팀 팀원들 같이 이렇게 11명 정도가 함께 오이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그냥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되게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살아보지 못한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자랐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영감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해요. 먼저 뭐 성냥공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그냥 우연히 TV에서 보게 됐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되게 그런 산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사라져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성냥불을 가지고 놀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였지 그게 뭐 일상에 필요한 물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해봤지만 옛날 말에 뭐 불장난하면 이불에 지도 그린다 약간 이런 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남아있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또 디자이너로서 이 디자인을 통해서 이 물건의 좀 가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좀 실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공장을 이제 찾아갔었는데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뭐 박물관 같은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뭔가 생산을 하는 거에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막 계속 막 집요하게 뭔가를 캐묻고 막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재래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지금의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공장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 UN 팔각 성냥을 생산하던 공장인데 이제 그 제품 자체는 이미 2010년도에 단종이 되었지만 그래도 케이크 사면은 2개씩 성냥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공급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사장님은 되게 엄청 인품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냥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귀여워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막 되게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으면서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시대나 어떤 세대의 어떤 가치를 이어나간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정서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새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과거로부터 어떤 컨텐츠를 발굴해서 그거를 현대의 쓰임에 맞게 새롭게 어떤 제품이든 다른 형태의 책이든 다른 여러 형태의 컨텐츠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치가 사라진 그런 대상을 가치 있게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팀으로서 우리가 디자인 브랜드로서 세상에 어떤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수익 모델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불투명해 보이실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발신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일을
또 대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일부 가능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저희도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뭔가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또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에 있어서 또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가치와 또 적절한 어떤 네, 그런 조화를 추구해 나가려고 계속 네,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이묘를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뭔가 디자인하고 제작물을 만들어야 될 때 견본집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런 종이 견본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더페이퍼를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이가 있고 이 디자인에는 어떤 거를 적용하면 좋을지를 그걸 가서 항상 이제 혼자 연구하곤 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커다란 유리 실린더에 그 미네랄 페이퍼 견본집이 이렇게 물에 담겨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돌로 만들어서 이게 빈목재 종이라서 탄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물에도 젖지 않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종이네? 이렇게 한번 알고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미nem사에서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 그 도서 시장이 약간 비수기래요. 그래서 그때 휴가철을 겨냥한 문고판 좀 가벼운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딱 그 인더페이퍼에서 본 미네랄 페이퍼가 생각나서 이런 종이를 내가 봤는데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휴가지에서 물과 상관없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미nem사에서 좋다, 그런 거 좋다 해서 막 유포지 이런 것도 막 찾아봤어요. 그것도 어쨌든 이제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고 필름지다 보니까 방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하고 싶어가지고 미네랄 페이퍼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또 그 종이가 진짜 물에 근데 인쇄한 상태에서 그게 또 잘 되는지, 그래서 인쇄 적성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잉크로도 인쇄를 해보고, 또 UV 인쇄로 내지를 다 출력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그런 비용을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뭐 연구하고, 그리고 물에 이렇게 흠뻑 젖었을 때 뭐 제본 같은 것들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실제본 뭐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에 젖었을 때 이거를 젖은 상태로 또 가방에 넣으면은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PVC로 만든 다회용 파우치를 함께 제공해서 좀 사용성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고자 했었는데, 또 이렇게 몇 해 하다 보니까 그 PVC라는 소재 자체가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다른 비닐을 사용하게 된다는 또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또 서점에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때 여기 책등에 책 제목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서점에서도 이렇게 분류 작업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손님들도 이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또 있고, 제가 실제로 서점에 가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같은 동일 소재의 미네랄 페이퍼로 이런 파일 홀더 형태로 새롭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책등에는 이렇게 책 제목이 함께 적힐 수 있게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을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이를 고르기 전에는 그 종이를 활용한 이제 디자인의 목적과 또 디자인 컨셉과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평량을 보고 그 안에서 뭐 색상이나 질감 같은 거를 그 다음 순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색상과 질감과 또 그리고 뭐 두께감이나 뭐 촉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적으로 느꼈을 때 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막 색지에는 되게 다양한 또 컨셉과 색깔 그리고 그 소재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다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특히 두성중의에서는 되게 재밌게 또 하나하나 다 컨텐츠화해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견본집도 이제 들여다보면 한참 막 재밌게 보거든요. 또 하고 싶은 후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결합됐을 때 다르게 측정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일단 종이를 쓸 때
종이 로스가 없는 판형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뭐 도면을 설계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친환경 용지를 고르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쓰레기가 덜 나오는 형태로, 그래서 뭐 엄청 별난 뭐 판형이나 구조를 뭐 갖추기보다는 좀 더 규격화된 그 사이즈 안에서 좀 종이 로스를 가장 줄여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환경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여분이 많이 남으면 그걸 일부 또 재단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작은 제작물 만들 때 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네. 일단 뭐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제가 선택한 디자이너라는 또 직업이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진짜 뭔가 하얀 화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뭐 실물화하고 약간 그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런 그래픽적인 어떤 언어를 탐구하고 또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뭐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가치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과정들에서 재미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항상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질문들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 위치를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객관성을 갖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내 일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또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저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뭐 많이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갖기 위한 약간 자기 성찰. 내가 미친 듯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어렵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